많은 분들이 이완규가 저대로 꽂히면 헌법재판소 자체가 넘어가게 되고 권한쟁의 심판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일종의 뭐 헌법 소원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 국진당에 대한 해산, 그러니까 정당 해산에 관련된데 큰 걸림돌이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뭐 법조계도 그렇고 이 헌법학자들 내지는 민주당도 사실 이거는 해보는 거지 이게 가능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거를 파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은 데다가, 방법론적으로 많은 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이 인간이 친구 못지않게 결격 사유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이완규가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좀 찾아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헌법재판관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이 헌법재판소법 5조에 의해 가지고 정당법에 당원 신분이 상실된 날로, 그러니까 국진당의 당원 내지는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신분이 상실된 날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이 자체를 말하자면 임명할 수 없도록 법에 나와 있어요. 이거 한 규정만 갖고도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얘가 법제처장으로 넘어간 게 2022년 5월이었는데 22년 5월이죠. 이 상황 하에서 국힘을 그때 탈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22년 5월에 탈당을 했으니까 지금 25년 4월 아니에요. 한 달이 모자란 거야. 근데 자기 말로는 뭐 아니라고 하던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탈당계를 언제 냈냐 이걸 가지고 날짜를 조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일에 3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일가를 위해서 최은순 변호를 했잖아요. 장모를 변호를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에 의해 갖고도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냥 불법한 거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처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짐을 사퇴했으니까, 사무처장 가기 위해서 사퇴를 했으니까 자기는 정치적으로 국진당과 관련이 없다 그랬는데 윤석열 대선 캠프의 네거티브 대응 변호사로서 캠프 사람이에요. 캠프에서 이름을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하지 않아도 일단 무조건 헌법재판소에서 임명을 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이런 기초적인 조건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대선 캠프 자문 이거는 또 법률상 문제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집의 의무를 이미 훼손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내란에 관련된 내란 피의자로서 수사 대상이잖아요. 수사 대상이고 공수처가 조만간 구속영장을 친다고 합니다. 구속영장 쳐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네. 처리할 수밖에 없죠. 완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막 진실 게임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즉 얘를 법제처장에 세울 때부터 윤석열은 뜻이 달랐던 거예요. 이미 윤석열뿐만 아니라 추경호가 이제 국회 목 3명 관련해서 이제 협의를 했단 말이죠. 하기로 누구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할 건가? 그랬는데 그때 추경호가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에 지명해갖고 헌법재판소장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니네가 누구를 지명하든지 우리가 상관 않겠다. 라는 식으로 딜을 쳤다는 거예요, 이미. 박찬대한테.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 그 당시에도 안 된다. 걔는 사람이 아닌데
무슨 계획을 갖고 그런 딜로 쓰냐라고 해갖고 격렬하게 그 당시에 다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완규는 헌법재판소장이 돼가지고 윤석열이 이 임기 후반에 당할 수 있는 탄핵이라든지 그 이외에 다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헌법재판소 안에 사안들 안에서 이 모든 걸 장악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면 윤석열이 진짜로 똑똑하게 이 계엄 시도를 12월 3일에 안 하고 올해 한 5월 달쯤에 했다고 치면 이 모든 사안들이 싹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탄핵을 미리 해갖고 내란죄로 저렇게 해가지고 이 일을 안 키우고 6개월만 늦게 계엄을 했으면 헌법재판소는 완전히 저쪽 수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됐을 거고 그로 인해 갖고 아마 계엄이 성공하든 실패하든지 간에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윤석열 소나기에서 놀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험천만한 시기적인 위험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지가 계엄을 해서 다 날려버린 거지. 도대체 12월 3일을 누가 점지해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조급한 계엄이 결국은 나라를 살린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 헌법을 살린 겁니다. 얘가 헌법재판소장이 돼갖고 6명 이상의 보수 판사를 데리고 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사실은 법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냥 윤석열의 법으로 통치되지만 윤석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윤석열 김건희의 나라가 됐을 겁니다. 그 원흉이 그거를 실행하려고 했던 사실상의 윤석열의 가장 큰 핵심 빌런이 이완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자를 걸러낼 수 있었던 것도 천운이야, 천운. 한신이 돌봐서 이게 가능해졌던 겁니다. 그 이완규가 검사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검사와의 대화에서 진짜 싸가지 없이 그랬잖아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최근에 그 영상이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신기하게 하나도 안 늙었어. 그러니까 그 말 있잖아. 노화는 나이 들수록 이득을 본다는 말이 있는데 이 새끼는 30년 전에도 딱 그 얼굴이었어요. 아니 제가 아니지 그 놀라운 일이야? 아니, 놀라울 정도로 안 늙었더라고. 안 늙었네. 약간 이게 이 그때도 머리가 이상하더라. 뒤로 조금 더 넘어간 거. 진행이 조금 뒤로 넘어가는 거 빼고는 그렇네. 사실 지금 약간 뭐 살이 좀 야였다 싶을 정도로 너무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노안이라 좋겠어. 아니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이 아니고 새끼도 일본 귀신 아니야 이거? 안 늙는 거? 줄기세포 뭐 치료를 받든지 했겠지. 예. 아무튼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같은 병원에서 땡겼나? 이 당시에 이거 보면서 저희가 굉장히 분노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누가 누군지를 저희는 사실 몰랐거든요. 너무 분노해서.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완규가 다시 이제 이렇게 탈탈 털리는 꼴을 보면서 와 역시 사람은 안 변한다. 플러스 그래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악의는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영원히 감춰지는 비밀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새끼가 그러니까 제대로 징계를 받거나 털렸으면은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 새끼는 이때 아주 고개 빳빳이 쳐들고 지가 잘했다고 개선장군처럼 승승장구했던 거 아니에요, 검찰 내에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내 검찰 내에서 되게 잘 나갔지 하는 순간 정말 최정점에 서서 법제처장 자리에서 가장 아프게 가장 높은 곳에서 제대로 떨어지겠구나라는 걸 보면서 역시 한치의 오차가 없다. 시간차만 있을 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요즘 하도 그 지브리 애니메이션 때문에 말이 많아서 그런지 자꾸 사람이 나는 그 애니로 이렇게 자동으로 전환돼서 보이는 게 있는데 얘는 포켓몬에 나오는 그 이상해 씨라고 그거 있거든요. 걔랑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난 그치?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포켓몬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 이상의 스미골이라는데? 어? 아, 스미골이라는데? 골룸이라는 얘기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골룸한테 미안하고 이상해 씨 너무 귀여운데? 생긴 게 얼굴 모양이 딱 이상해 씨 닮았어요. 인상. 아니에요. 사무라이라니까요. 오랑캐 스타일. 하여튼 어떻게 보더라도 이쁘게 봐줄 수 없는 관상이긴 한데 내가 이걸. 명랑해전에서 봤다니까 저런 사람을. 그래서 명랑해전 때도 살고 있었니? 어쩐지 그때 그 주먹밥 갖다 준 아줌마가 너무 각이 비슷했어, 턱이. 자, 아무튼, 요런 것들이, 암약해 오면서 지금까지 30년을 똑같은 저 인상으로 암약해 오면서 우리 법조계를 좀먹고 있었고, 결국 헌법 탈취를 위해서 헌법재판소장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새끼가. 아이고. 그래서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장을 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그 자리를 뒀기 때문에 이번에 김영두 재판관이 소장 대행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놀라운 우연 문영배 아니에요? 소장이요. 문영배, 죄송합니다. 문영배 대행이 재판소장 대행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 자리는 이완규 자리였거든. 그래서 이번 기회라도 집어서 넣었으면 아마 그 안에서 호선으로 돌리든 아니면 저 안에 투표를 하든 이 새끼가 헌법재판소장 될 뻔한 거예요. 봐봐. 훈도씨 딱 채워봐. 완전 잘 어울리지. 죄송해요. 훈도씨가 너무 잘 어울리고. 아이씨, 그냥 목만 떼갖고, 임진왜란 관련 다큐 소품으로 쓰고 싶다.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인명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걱정해야죠. 그거는 이제 모든 알아서 걸 잘 다 해야 정리할 됩니다.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함상훈에 대한 검증 내지는 이 새끼는 또 얼마나 나쁜 놈인가에 대한 관심이, 조금 벗어나고 있어요. 얘도 엄청난 빌런입니다. 하여튼 저쪽 잔당들은 저쪽 애들은 인간 같은 인간이 단 한 명도 없다. 자, 함상우는 2017년 버스 요금 2,400원 횡령으로 해고된 버스 기사를 복직 불가 판결을 내렸던 이 새끼입니다. 당시 1심은 아니 17년 동안 무징계를 받았고 그리고 2,400원 아니냐 해고가 과하다라고 봤는데 2심 재판장인 함상훈이 이를 뒤집고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에 처했기 때문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인간이 해줬던 여러 가지 판정인데 제가 가장 열받은 것은 별장 잡다에서 김학의. 김학의를 관련돼서 풀어줬던 검사들을 징계를 해야 된다. 성범죄 사건 부실 수사했다. 라고 이에 대한 기소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검찰이 불기소를 했어요. 네? 가르마가 달라갖고 못 알아보겠다는 어떡하는 거야. 그렇죠. 가르마가 달라서. 딴 사람들은 분명히 구분이 되지만 지 눈에는 모르겠는데 같은 사람인지 라고 얘기하대. 심지어 같이 동숙을 했던 그 접대부 여성이 나가고 저 새끼 맞아요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결국은 처벌을 안 받고 무혐의 처리가 됐고 요렇게 처리를 했던 검사들도 맞아. 불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정당하다! 라고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2021년 8월의 일입니다. 서울고법 형사 31부 함상훈, 김유경, 정수진 부장판사는 여성단체들이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김학의 사건 수사를 진행한 검사 3명을 상대로 신청한 재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영 면죄부를 줘버리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결정을 했습니다. 개판 나라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판결 안에서 장난질을 많이 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옛날에 우병우 수석 있잖아. 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들어가서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말아먹었던 그 우병우. 그 우병우의 형을 감형해준 판사도 이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씨발놈이네. 아주 그냥 이명박근혜 시절부터 정권이 원하는 판결,
검사나 판사들이 원하는 판결들, 우리 식구 지키는 방탄 판결들을 쭉 해왔던 놈인 겁니다.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반드시 헌재 재판관을 시키고 싶었겠구나. 왜 이런 놈이 가야 그렇지. 어떤 명확한 증거가 있어도 무슨 법적 논리가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주니까. 기각은 기각시켜주고 지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자판기 같은 시기거든요. 와. 저는 법조인들 판결은 시민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진짜로. 앞으로 이런 판사나 이런 애들은 2년에 한 번씩 뭐 적성검사 같은 걸 해가지고 임용을 다시 할 수 있게끔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판결에 대한 어떤 중간평가를 받거나 아니면 시민 배심원제로 해갖고 사실상 판사의 결정보다는 배심원들 의견을 들어서 배심원 다수의 의견으로 그냥 판결만 내리게끔 하든 뭔가 조치가 좀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에이. 판사 한 놈이 미친 척 해버리면 윤석열이도 풀려나고. 다 풀려나. 아니, 미친 척이 아니고, 판사 한 새끼가, 미친 새끼가 껴있으면, 이라고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새끼들을 애초에 골라 뽑을 수가 없잖아. 근데 그런 새끼들 너무 많은데. 근데 그러니까. 사실 되게 많아요. 겁나게 많은데 현장에서는 면접하는 걸로는 서류 전형을 이걸 못한단 말이야. 걸을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왜 일반 기업체에서도 면접해도 그런 애들 못 걸러. 그래서 요거는 진짜로 한 2년에 한 번씩 업무 평가를 받게 해서라도 제대로 된 판사가 간단한 이걸 게 막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판결을 다 공개하게 하고 이거 다 대부분의 판결을 국민 배심원제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겠지? 판결문 공개도 못 하는 나라인데 우리가. 자, 뭐 아무튼 이 둘은 민주당이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해서든 막아낼 겁니다. 근데 사실 이왕이면 좀 쉬워요. 워낙 걸려 있는 게 많으니까. 안 그러니까, 쉽다니까 또. 어? 이게 안 쉬워요. 이게 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끌어가지고 이게 인증 절차를 그때까지 못 가게 할 수도 있고 가장 그 편한 방법은 만일에 얘가 올라갈 때 상황이 되면 우리가 그냥 헌재를 탄핵해 버리면 돼. 헌재 바꾸면 돼. 아예 다음번에 개헌할 때 헌법재판소 자체를 다 바꿔버리면 돼요. 뭐 어찌됐거나 40일 만에 판결을 했으니까 뭐 헌재는 유지해도 되겠구나. 판사에 의해서 판결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제대로 된 증거와 법적인 위법 사안이 있어도 그 판결이 국민들의 어떤 법 감정을 이해 못할 40일씩 늘고 가는 게 정당화되는 헌재라고 하면 지금 헌재는 사실상의 그 유지 명분을 잃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제도들, 이 헌재의 제도들이든지 재판관, 검사의 문제, 판사의 문제 이것들을 통틀어서 사법개혁을 다음 정권 안에서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때는 대통령과 180석의 야당이 있기 때문에 그때 여당이 되겠죠. 제발. 강력한 여당이 있기 때문에 그냥 법안 올려서 대통령이 발의하고 법안 올려서 땡땡땡 통과시키면 어렵지 않아요. 문재인 정부 때 초창기 그게 안 됐었던 거는 그 당시 민주당이 120석밖에 없어서 그랬던 거고요. 이재명 시대의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비전은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시고 빨리 투표 날짜가 오면 좋겠다만 생각하시면 그때는 좋을 것 엄중한 같습니다. 애들도 많았기 때문에. 엄중한 수박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수박들이 이번에 또 한 번 2차로 필터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번 대선 경선을 치르고 대선 캠프, 이제 대선 일정이 마무리되면 아마 걔들이 설 자리는 절대 다음 정부에 없을 것입니다.